그리고 수시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 사용하다가 컴퓨터가 갑자기 오프될 때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뭐 전기가 뭐 날아가거나 뭐 차단기 내려가거나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꺼질 때가 있을 건데, 웬만해가지고 이제 한글이라든가 HWP라든가 뭐 엑셀이라든가 뭐 PPT 이런 것들은 중간에 정전이 돼도 프로그램이 아예 그냥 내가 쓰던 게 갑자기 뭐 사라지거나 이럴 일이 없습니다. 항시 얘네가 백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구가 100%는 아니지만 거의 복구가 되거든요. 근데 인벤터라든가 무슨 뭐 솔리드웍스라든가 기타 등등 3D 프로그램들이 있죠. 얘네들도 백업을 하는 작업들이 없진 않은데 실은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얘네들도 이제 저장이 되는 이제 폴더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열어보면 여러분이 작업하기 한참 전께 불러와집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얘네들이랑 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꺼졌다 그러면 그 시험은 망친 거예요. 이게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렇게 해서 저장이 안 됐다, 그 사람은 거의 끝나는 거라, 그 시험은 끝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망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시 프로그램에서 저장을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날아가면 끝난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왼손잡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오른손잡이죠. 자, 항상 여기 이 손이 왜 올라가 있어야 되냐면 컨트롤 S를 누를 준비 항상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저장이죠. 저장 단축키죠. 일반적인 윈도우에서도 쓰는 단축키니까 이건 좀 상식으로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십시오. 나중에 피눈물 납니다. 이거 하나 안 눌러가지고 이거 습관 안 돼가지고 열심히 그려놓은 다음에 이게 프로그램이 3D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게 사양이 좀 높아야 돼가지고 지가 그냥 리소스가 부족해서 꺼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장을 안 해놓으시면 얘가 지가 알아서 꺼질 때도 있어요. 오프될 때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기계 설계를 하려고 이 자격증을 준비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저장이 안 된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 습관으로 가져가셔야 될 단축키입니다. 다른 거 다 모르셔도 이건 아셔야 돼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CAD 프로그램과 모든 문서 프로그램에 항상 습관돼야 될 컨트롤 S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면은 시험 망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습을 해 두세요. 지금서부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도 뭐 방금 전에 얘기한 거랑 비슷한 내용이죠.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산다.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욕심. 유명한 예가 있죠. 무소유. 유명한 책이 있죠. 아니고요. 소유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모든 시험 준비할 때 중요한 건데 우리는 집중할 거에 집중을 하고 내가 못할 거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통과를 할 때 필요한 건 60점이란 말이죠. 60점입니다. 물론 이제 일반 기계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답형이랑 또 나눠서 이제 합쳐지기 때문에 필답형이랑 작업형이랑 합쳐서 60점이죠. 60점 이상이 나와야 되죠. 기계설계 산업기사랑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시험의 작업형이 60점이긴 하지만 어쨌건 내가 확실히 점수를 딸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시험에 도면이 있으면 여기 뭐 이름 이렇게 들어가고 표제란 들어가고 이렇게 주소 들어가고 여기다가 내용을 이렇게 쭉 이제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얘기하자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한정돼 있거든요. 5시간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짧습니다. 짧은 시간이만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을 준비할 때는 시간이 많이 안 들어요. 왜냐면은 시험에 내가 쫓기듯이 연습을 할 일이 별로 없었고 도면틀 같은 건 매번 그리는 연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 가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그래서 얘기하자면은 표제란 작성할 때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 있죠. 이것도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돼요. 주소도 마찬가지죠. 주소 자세하게 넣으려고 시간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요소들, 이제 실은 여기는 좀 부수적인 요소들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이제 실제 많이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2D 그릴 때 있죠. 여기에 들어갈 때 이제 뭐 표면거칠기라든가 기하공차라든가 치수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인 모양의 이제 스타일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배치를 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에 지나치게 많이 시간을 뺏기지 말고 넣을 수 있는 거를 확실하게 넣어주고 애매한 것들은 애매하게 넣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다만 이제 뭐 이런 건 있죠. 기하공차를 아예 안 넣는다. 나머지 것들을 확실히 넣고 기하공차를 포기한다. 이러면 이제 아예 그냥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얼추 요소를 넣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빠지지 않게 넣으려고 해야지 많이 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추구를 하시고 감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득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감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어요. 시간이 안 부족하면은 다 많이 넣으면 좋죠. 하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확실한 거를 넣으려고 집중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서로 가는 게 좋냐면 표면 거치기라든가 뭐 치수 공차라든가 기하 공차라든가 뭐 주소라든가 이런 게 있죠. 이제 주소 같은 건 아예 안 넣으면 큰일 나니까 주소랑 표제라는 빨리빨리 넣으시고요. 이름 같은 것도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은 뭐 당연히 해야죠. 모델링이 안 되면 아예 탈락돼 버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요소들 있죠. 이 요소들을 이렇게 넣지 마시고 표면 거치기 완벽하게 넣고 치수 완벽하게 넣고 이러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좀 평균에 맞게 몇 개 빼먹더라도 내가 빼먹는 걸 알고 있더라도 일단은 다 기입을 하세요.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점점점 완벽도 있게 만들어 가다가 시간이 부족하면은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넣어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1, 2, 3, 4단계, 이제 4단계가 완성이라고 볼 때 3단계까지 하다가 냈다. 그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60점만 맞으면 합격이기 때문에 4단계까지 하면 좋겠지만 안 돼도 상관없죠. 근데 만약에 표면 거치기를 완벽하게 넣은 다음에 치수도 완벽하게 넣었다가 기하 공차를 못 넣었어요. 그러면 빵점입니다. 그럼 빵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균치를 맞춰준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천천히 정확하게 그려주십시오. 이 내용은 뭐냐면 모델링 얘기하는 거예요. 모델링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2D 그릴 때 이거를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자로 잰 거를 정확하게 하고 이 3D 할 때 정확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언제 빨리 하고 언제 천천히 하고가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이 모델링을 할 때만큼은 천천히라는 게 뭐 부품 하나 그릴 때 2시간 동안 그리고 이러면 망하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닌데 굉장히 집중을 해가지고 정확히 재고 내가 잰 게 얘랑 맞는지 검산을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검산을 하면서 그리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17cm로 쟀거든요. 근데 17mm로 쟀어요. 근데 12mm로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2와 17이 약간 자에서 비슷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잰 거랑 얘가 맞는지를 검산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 수학 공부할 때 검산을 꼭 하라고 하죠. 왜냐면 이게 검산을 안 하고 한번 그리기 시작하면 중간에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사람의 시야라는 게 그렇게 좁아집니다. 이게 이제 그리다 보면 굉장히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D 그릴 때 다 그리기보다는 100점짜리 도면보다는 70점짜리 도면을 완성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셔야 됩니다. 마지막이고요. 시험은 도면의 출력까지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만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걸 뭘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시험 전에 인쇄를 해보십시오. 인쇄 안 해보고 가시면 망합니다. 이게 프린터마다 설정 방법이 좀 다르기도 하지만 한번 프린터 설정해가지고 인쇄하는 걸 연습을 해보고 가시면 당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쇄하는 곳이 주변에 이제 몇백 원 내고 하는 게 있어요. 인쇄소 있거든요. 인쇄소 가셔도 되고 코인 인쇄소도 있습니다. 그런 데 가셔가지고 인쇄를 좀 해보셔야 되겠고요. 인쇄하는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시험 이제 실전 연습하실 때 이거 인쇄하는 것까지 연습하실 건 없어요. 인쇄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뭐 10분 걸릴 일은 없어요. 우리가 뭐 인쇄할 때 뭐 10분씩 걸리진 않잖아요. 프린터에 문제가 생기는 건 감독관이 해결해 줄 거니까 감독관님한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프린터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방법만 좀 익히고 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채널에도 이제 인벤터 인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험 볼 때 이건 이제 꿀팁 같은 건데, 가능하면은 아무리 시험은 이제 2D 도면까지 완성하는데 시간이 2시간 남았어요, 끝나기까지. 그럼 이제 그 시험은 합격이겠죠. 합격은 맞는데 웬만하면 틀린 거 끝까지 확인을 해보시고 기다리다가 앞에 몇 명이 먼저 이제 인쇄를 했다 그러면 최소한 2-3명 정도가 인쇄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문제없이 인쇄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인쇄를 하러 가세요. 그게 안전합니다. 우리는 항상 안전 제일이죠. 안전하게 인쇄를 할 방법은 그겁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안전하게 인쇄를 했다 그러면 일바로 가가지고 일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인쇄하지 마시고 2-3번 명이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인쇄를 하고 설정하는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되겠지만 웬만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리가 없어요. 우린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앞사람이 뭐 뒷사람 뭐 방해하려고 이상하게 설정하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앞사람이 인쇄를 끝냈으면 그 다음에 가서 인쇄를 하셔야 돼요. 시험은 도면의 출력까지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출력 연습도 몇백 원 아끼지 마시고 뭐 한 3,000원 쓴다고 생각하시고 가서 인쇄하는 데 가가지고 그 뭐 제본하고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데 가면은 그 다 하게 해줘요. 거기 가서 꼭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할 때는 꼭 뭘 연습을 하셔야 되냐, 어도비에서 인쇄하는 방법이랑 크롬에서 인쇄하는 방법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 인쇄하는 방법, 요 3가지를 다 연습을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연습을 할 수 있는, 어디에서든지 간에 내가 출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가십시오. 저희 채널에도 그 영상 있으니까 PDF에서 인쇄하기 뭐 이렇게 나올 건데 그거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 영상 본다고 그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해보셔야 됩니다. 몇백 원 아끼지 마시고요. 근처에 많아요. 근처에 꼭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A3로 인쇄를 해야 됩니다. A3로 인쇄하는 거니까 꼭 해보시고 가시면은 시험 볼 때 좀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기 시험에 해당되는 분들 자기에게 맞춰가지고 잘 준비하셔가지고 어쨌든 근데 도면을 그리는 능력이 있어야 도면 잘 그리시는 분은 뭐 문제없이 합격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좀 길긴 하지만 몇 번 보셔가지고 좀 숙지를 하고 시험 보러 가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